저술다. 그걸 글로 써라. 이렇게 간독, 지론, 저술. 그런데 이 지론, 자기 주장을 논리 정연의 주장을 펴기가 제일 어렵다. 지론이자 대행한다. 벌써 그냥 학자 생활할 때 꼭 간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막 개똥같은 농가 갖다가 쓴다고 핵심을 지으리라. 그 짧은 글이지만 거기에 자기 정신 방향이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세훈이라고 해갖고 글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처세훈 중에서는 반드시 현때는 택고처 높은 자리를 택하여서 서고 앉을 때는 취평처 좌하고 평평한 자리를 골라서 앉고 그 다음에 향관처 행하라. 관 앞이 터져 있는데 그 골목길 서지 말고 당당한 길을 향해서 가거라.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이 핏발자예요. 마음을 간직하고 발상등원하고 높은 소망을 간직하고 결중등연하고 인연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결중등연하고 복은 향하등복하라. 복은 향하등복. 쌈지막은 싸구려 복을 드리라. 그거 값 쓰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택고처 입하고 취평처좌하고 향관처 행하고 발상등원하고 결중등연하고 향하등복하라. 쌈지막하게 먹고 너무 미움받지 않은 정도만 꼭 먹어야 돼. 이것이 이 내용에서 저로서 제일 마음에 든 것이 뭐냐면 향하등복. 쌈지막한 데서도 그것 갖고 자존심 안 상하고 들수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실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 박정호 선생님이 세상에 옛날 박철수 전남지사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양반이 저를 전남대학에 있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하셔갖고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어요. 제가 서울대학 서울법대 교화교수가 있을 때 그 양반들 덕에 글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도박자들한테 서울대 경명사 막 대학 서울대 교환교수가 갖고 거기 있으면서 다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글로 인해서 나는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도박 교수들 심지어 서울이나 고대 연대 왔다 갔다 하는 독일 교수나 일본 교수라고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자면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젊은 날 필요할 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과장이 아니라 꼭 필요 없는 것을 내세우는 사실을 가져야 해요. 근데 그것은 정리되어야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 것들 그런 뭐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조그마한 뉴스레터예요. 조금 뉴스레터가 바로 그것이 세 가지만 모아지면 뉴스레터가 아니라 잡지가 돼버려요. 내 생각에는 우리 입속에서도 여러분들 각자 의무적으로 한 가지씩만 써도 된디 저 욕심으로서는 한 세 가지씩은 다 끊어내면 썼어요. 그래 이제 유반장님 여기 강원 맨들었지만 어떤 형식으로 내가 공간 확보를 한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유반장님부터서 그 조그마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글 세 편을 써야 해. 유반장님 써야 해. 그리고 정교수 그동안 쓴다고 말았다가 했던 것들을 얼쩍하지 말고 핵심 부분을 요약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필요할 때에 따라서는 3minute 스피치를 3분 강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둬요. 필요할 때는 1분 1minute 스피치 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항상 몇 가지 준비해둬야 해요. 신여사 말 시키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1분 내지 3분에 자기를 펼 수 있는 내용을 한 5가지 가져야 해. 그래야 나 정한다면 만나고 서로 간에 교분하는 건지 알지. 그러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양생 마음속에 있는 것들 정리해서 핵심들. 그래갖고 기회가 있으면 에이 양박사 일어나서 해봐. 그럼 그때 간단한 요약 얘기를 진짜 허를 찌를 내 내용을 얘기해. 그건 무적도 마찬가지다. 이걸 길게 흘러가지 말고 핵심만 딱딱 찍어 얘기하는 훈련들을 주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동지가 모아야 돼.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는 여기 지금 항상
영봉에서 한이 부어지는 곳이 여기만큼 없잖아. 여기 저 노랑 무통만 자 어느 정도가 힘 얻으면 이제 내가 돈한 100만 원 두꺼지게 지어라 해갖고 그것만 지어놓으면 예전에 바로 문산 중국에 할아버지가 바로 보는 자리가 되는 거야. 여기 도경당 여기 마루에서 아버지 무통만 지어버리면 제일 잘 보이잖아. 여기서 문산 정봉 상봉이 세봉우리가 싹 보이는데 하늘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경륜을 쌓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명만 모아봐. 이야기는 바로 앞으로 한국 사회의 성지가 될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해. 특히 이것은 저기 그동안 이런 것들을 좋은 글로 해서 또 글씨로 해서 남겨놓으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는 적어도 우리 이 교수가 썼던 명문이어가 다 탄핵으로 한 10개는 걸릴 수 아닌가? 그 언제쯤 될 것이냐? 나 죽은 다음에 한 10년 후에는 그 탄핵이 한 10개쯤 걸려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저로서는 그것이 이렇게 참선이가 또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고 해나갈 때 한국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찬소리를 길어졌습니다. 950페이지 제 밑에 뜰 강유가 우계차간 강유는 그때 이거 한 말이 진태가 등해가 하는 말입니다. 강유는 현재 이 자리에 없을 것이오. 뭘로 갔냐? 필치 동정, 동정을 쳐들어가려고. 그래서 필치 동정 즉 남한교요 남한 지역으로 남한 남쪽에 있는 동정이라고 하는 동쪽 동정자 지역에 쳐들어가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출체 초명 그 밖에 돌아다니면서 망보고 다니는 군대들은 뭐냐? 이것은 지시 저 기필 돌아다니는 망보고 다니는 놈들은 망만 보고 다니기만 하고 다니기 작전 능력도 조직화된 힘도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명만 그저 형식적으로 망보고 다니기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망보고 다니기 화장성 세우기 위해서 바로 말하자면 갱한 의갑 옷과 갑옷만 항상 바꿔 입고 또 바꿔 입고 5가지 오방성 바꿔 입고 다니기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래 초탐 그리고 겉으로는 보기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 기 많은 개 곤피 그러나 아무 희망탱이도 없어갖고 그저 되기라는 게 피곤한 채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말들은 다 곤피 피 빠져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도 필무능자 왔다 갔다 해나가는 게 되길 뿐이지 구체적인 작전 능력을 가진 놈이 아닐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장군은 여기서 진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진태한테다가 하는 말씀이 진장군은 바로 인일군 공기 한부대 몇 명 안 되는 몇 명 끌고 가서 가서 공격해보라는 말이에요. 몇 명 데리고 가서 쳐보라도 가서 희망탱이 없으니까 기체가 아파야 가는 곧 깨져볼 것이다. 아무 힘 없는 망고만 댕고 정도의 뿌리가 깨 부숴라. 그리고 나서 파료 채책 지금 망보고 있는 지금 본부 망보 본부를 가서 깨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편인병 습 동정지로 그리고 나서 아까 남한 쪽으로 공격으로 갔던 동정으로 쳐들어갔던 부대들 그 중간에 가서 기습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병하에서 습동정지로 동정으로 하고 있는 여기 총나라 군대를 공격을 준비해라. 그럼 뭐냐? 먼저 선단 강유지고 그래서 강유가 지금 남한 공격을 왔는데 그 배후를 가서 공격해서 교란시켜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단 강유지 후 하면 그럼 당신 가서 교란시켜놓으면 혼란 빠져있을 때 우리는 오는 당선인 1군 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동안에 남한 공격으로 하고 있는 강유로부터서 남한을 우리가 보호로 공격으로 갈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경치 무성산 그리고 나서 무성산 지역까지도 다시 말하면 강유가 목적으로 어떤 지역까지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쪽 뺏어보자 그런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간단간단 설명하고 있지만은 등예의 작전이 논리경고 체계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선점 차산두 우리가 먼저 무성산 꼭대기를 차산두를 먼저 점령해 버린다고 한다면 강유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필치 상주 지역 그 맞보라지 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상주 지역의 땅을 혹은 그 공간을 점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주 골짜기로 가면 상주에는 유7한대 상주 쪽에는 하나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단곡이라고 끊어진 골짜기라고 한다고. 단기로만 다리로만 쭉 흘러간 것이 아니라 탁 뿌렸다 일관성이 없는 끊어진 지역이다. 이 단곡은 기협하고 산험다. 그렇게 땅도 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어가는 길이 좁을 뿐만 아니라 산험 그 들어간 산 통행하기도 아주 험하다. 발 딛고 돌아가기가 다시 말하면 좋은 길이 없다는 것이죠. 지역 산험해서 그래서 그곳은 산이 울퉁불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호매복 그 딱 숨어갖고 안 보고 있으면 아무도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매복하기가 딱 알맞고 좋은 곳이어서 피는 저들이 만약에 촉군들이 내정 무성산을 공격하려고 만약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먼저 선복, 양군, 단곡 옆에서 먼저 가서 올 경우에 대비해서 딱 숨어서 우리가 잡고 기다리고 있자. 그래서 선복, 양군, 양쪽 좌우 쪽에서 양군 쪽에서 먼저 전복하고 있다. 뭐냐면 어디서 아까 말한 단곡 울퉁불퉁 끊어진 골짜기 쪽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하유 필리 우리들은 반드시 강유 군대들을 깨버릴 수가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진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오수 농서 30년 진태는 나이가 아까 말한 강유보다 등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대로 그보다 나이가 한 20여 살이나 더 많은 이 진태가 하는 말이 우리들은 오수 농서 지역에 와서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오래된 거기 지금 그 점령사령관입니다. 그쪽에서 30년 동안에 우리가 여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상 몇차 명찰지 지금 우리 등예처럼 이 지리 현황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평가해서 대비를 해왔던 적이 없습니다. 대충 말하면 저도 군산도 여러 번 댕겨보고 예를 들면 약사함도 여러 번 댕겨봤지만 약사함 내용을 그렇게 그냥 와서 저러고 와보잖아. 근데 여기 내용으로 보자면 등에는 거기 어디 군대 어디서 20곳까지 싹 다 쫙 끼고 있다는 진짜. 그게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특히 이 내용을 보면서 저로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 사람사에 관한 사람사 전경이나 주변까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비해서 개발해갔다는 생각을 그 내용은 것을 보다가 어디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저는 그 사람하고 저를 가면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둘러보니까 어느 쪽으로 넘어오면 가만히 있어서도 바로 하나 안 다치고 넘어오구나. 여기 왔고 가령 여기 영당 있는데도 넘어가려면 어떡하겠냐. 그런 것들 난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나니까 철저하게 하려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화담사가 감원이 되고 여기서 사람들이 모아 앉아갖고 이 얘기를 해야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지금
말하면 이 화남 선생, 서경대 선생의 중요한 내용의 뜻이 안에 영당 안에 어느 부분에 있는 계란박에 써져 있는 글이나 글씨가 서경 선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를 어느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몰라 지금. 길거리에 떠는 곳이 있다면 뭐냐면 양양문 하나 보고 양양문 속에 있는 대로 중용에서 나오는 양양한 저 우주 에너지 그것이 바로 우리 되어야 한다. 그걸 설명해서 순간적으로 떠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야 강원이 된다면 강원이 운영한다면 철저하게 이 지역을 분석해갖고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잘 되면 어느 지역은 여기서 정암의 상징 조형물을 하나 만들고 어느 지역은 화남 선생의 상징적 조형물을 만들고 어느 지역은 기와면 태계목도 만들고 어느 지역은 물봉목도 만들고 어느 지역은 화산목도 만들고 해갖고 어느 지역 정암 상징도 해갖고 여기다 자꾸 그런 거 연결시키는 사상적인 논리적인 체계를 정비해 놨으면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그게 민족정치 설립이 되거든. 그런 생각을 그을에 와서가 어디에 왜 하게라 코로나 때문에 여기 사람도 안 오고 춥고 던져 뜨고 요거 뭐 갖다 놓고 좀 혼자 앉아 찾고 혼자 앉아 보면서 답답하니까 혼자 앉아서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이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요 그 소리를 제 소리를 제가 듣잖아요. 제 소리 생각만 한 거고 제 소리 제 입으로 내는 소리를 귀에서 듣는 거고 더구나 보청이 찡겨고 들 때고 안 찡겨고 들 때고 느낌이 확 다른다. 그 보청이 찡겨진 귀로 들린 거고 안 찡겨진 귀로 들린 거고 똑같은 소리가 같아도 양쪽 귀에 들린 소리가 달라요. 아하 이것이 지 소리를 지가 들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소금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소리를 듣는 수만은 들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양선생 저 혼자 책 보실 때 소리를 들려? 왜 안 해? 나는 그걸 그래도 저 사람 소리 신여사 앞에 나 소금 소리 몇 개 들어보소. 신여사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안 계시고 건강을 나쁘신데 여 혼자 계시면서 오직이 답답하셨겠어. 그런데 유일하게 새끼들 아들들 손자들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그게 낙이지. 쳐다만 보고 있으면 죄가 있거든요. 어머니 쳐다보고 계신 어머니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이었어? 무엇이었어? 내가 선임에서 읽어야지. 어머니 계실 때 독립선언문을 그동안 자야조선을 아버지 계실 때 연설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라고 그다 그동안 자야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 사주민을 선언하라. 자로서 세계만 바라보여 인류 평등과 대의를 극명하며 조선만대에 와여 민족 자선 정권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말 자식이 들으면서 내 생각해 어머니 뭔 인상해 내 소리를 통해서 당신 그 그리워하는 남편 아버지 그 국회의원 예설하실 때 충동을 침몰했던 그 연상할 시간이야. 그것이 볼 자식이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했던 조그마한 무엇이 효과일까? 많은 어머니한테 위로가 되어지는 작은 내 소리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군중 앞에서 정 교수님 군중 앞에서 내가 연설할 수 있었던 분도 어떻게 보자면 철학해갖고 고통하고 계신 어머니 앞에서 내가 아버지 모습으로 소리를 내서 그 읽었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이면 지금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불자식이지만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불자식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다 소리를 내서 목소리를 가다듬어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해보면 스스로 그 예불을 드리면서 어머니 사진을 보다가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예불을 드리고 못하면 아무 따위 같죠. 거기 연상되어진 사고 하나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나의 모습인 동시에 크게 보자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석동 집 철학해갖고 있고 할아버지 아파를 못 보냐고 그냥 난 만나면 나 복가지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뭔 욕심이 많냐 이러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냐. 그만 그게 뭐냐면
유일하게 광주 시내에 있어서 지삼년 양지 한옥정가집에 옛날 정부잣집에 유일하게 있는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이고 껴져서 집 하나지 안에 지금 사동에 있는 그 큰 집, 그 정부잣집 그 좋았던 집이 사중 짜그라져가고 확 잘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조그만 것 속에 그 소석동 집에 그 속에 들었던 모아왔던 사람들 그 자리 힘들어. 그럼 어머니는 그 어학기스 모두 가셨지만 그럼 거기 그래도 광주 전남 지역의 학교에서 거기 서석동 껴지연 집에 세배하러 오네. 봄에 해야 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이제 예산 들어와 있죠. 저는 세배하러 오면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엮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이 그것이요. 마음을 엮으라면 뭐예요? 거짓말 하다가 뻥도 트라고 하지만 마음이 엮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음력 쓸 때는 이번엔 또 저들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도반들한테 내 정리를 표현해야겠다. 이반장이 나 속었다고 하지 말고 인정으로 가라주시. 그 저는 정초에 제 제자들한테 바로 내가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엄청난 큰 돈을 선물로 세뱃돈으로 드립니다. 뭔지 아시죠?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합치면 얼마요? 그 16,000원이지. 근데 그건 거꾸로 해봤죠.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얘기해놨어요. 광주내에다. 최돈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바꿔놔라. 그 실은 어저께 사주러 가기로 했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가면 거기다가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합치면 뻥을 들면 그것이 6천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면 1,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4장하고 5,000원짜리 한 장하고 그 만원 하려면 뭐예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실제로는 그것이 19,000원밖에 아니지만 9천만 원이다. 심리사 내가 자네한테 19,000원 주는 것이 아니라 9천만 원을 준다는 마음으로 10년에 축복으로 준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9천만 원씩 다 나눠주면 그 씨한테 멍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9천만 원이 아니라 9천억 주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새해 서로 간에 마음 보내는 운동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하남사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한테 하남사 여기서 모았던 선대인 의원님들 그 정성을 다시 거기다 나도 마음을 합쳐갖고 충돌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심어주면 여러분들 그냥 받을 것입니까? 또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또 내한테 마음속으로라도 이빨 빠졌어도 힘내서 좀 건강해지라면 마음을 보내겠죠. 이것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엔 반드시 여기 하남사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6천만 원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9천만 원씩을 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 9천만 원은 얼마 안 되지만 내한테 오면 어른은 이건 똑같이 줘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뻥 들라고 한 사람도 있죠. 그러지만은 그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선생이 그래도 마음은 거기다가 풍족스럽게 키우려고 해서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돈 밖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일을 생각했죠. 이것처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바로 뭐가 있냐? 바로 그 자세하게 보고 듣고 분석하고 있었던 등기의 모습을 진태가 보고 느낀 것입니다. 나는 20-30년 동안에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그저 인습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공원, 바로 말하자면 등기의 공원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거기다가 의미를 짚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
친산 진신산야 바로 귀신 참으로 귀신과 같은 작전 계획이로구나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 그러니까 나도 그때 알았으니까 이제 공원 다시 말하자면 등예공원 빨리 저쪽으로 아까 말하자면 이 남한 지역 방어를 위해서 같이 나머지 내가 알아서 그 말이 응대입니다. 공원 속거서서 그 보는 자진 차척 이 채척 쪽에 있는 저 청라 패더를 공격 방어 지지는 내가 가서 공격해 보겠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우시에서 여기서부터서 등예가 인분 성야 배도 이행 그래서 밤둥을 보아서 아무도 모르게 긴급하게 어디로 그냥 남한 지역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경도 무성산 있는 데까지로 바로 경도는 직선으로 달려갔다. 그래가지고 하체 입힐 그리고 그래 막사 천막 치는 것이 이제 하체죠. 하체하는 것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촉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촉병들은 지금 등예가 이렇게 기민하게 작전 세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촉병이 아직 안 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나니까 즉 명차 등충 등의 아들한테다가 명령을 내려가고 뭐냐면 장전교 장전교위인 사찬 후보 그 아들 등충 후보 둘이한테다가 한꺼번에 명령을 내갖고 그들은 각인 5,000명씩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먼저 가라 미리 가란 말이야. 선거하에서 단독에 가서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전혀 안 나타나게 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 면목을 외우고 있으면서 여차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라고 지시를 붙였고 이인이 수계의 이거 두 사람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걔는 계책을 받아가지고 갔다. 그래서 얘가 언기 식고 이대 촉병 언기 식고라는 말은 깃발도 내리고 북소리도 안 나게 딱 감춰갖고 전혀 흔적 없이 조용하게 그 말이에요. 아주 조용하게 예비하고 있으면서 이대 촉병 오면 아무 문제 없이 있다가 바로 봐버리려고 준비를 해라. 각설 말을 바꾸어서 나머지 이런 건 좀 있다. 각설 말을 바꾸어서 강유가 종, 동정, 망, 남만 이래했다. 강유는 지금 저기 이렇게까지 철저히 대비한지는 모르고 아마 있을 것이다 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강유는 강유대로 모든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강유는 어디까지나 머릿속에서 계산해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등에는 뭐예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는 거죠. 그럼 싸움은 누가 이겼어?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요 대목에 있어서 바로 삼국지에서 배워야 할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모든 작전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양사이 같지만 제가 말 한 잔 말 끊어도 안 하고도 뭐가 삼국지 이해해서는 작전이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10번, 100번 읽었다 하지만 분석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전체적인 스토리로 넘어가는 하는 삼국지 공부가 별것도 아니에요. 참고리 쓰고 얘기거리만 들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봐보세요. 강유는 바로 뭐냐? 그다음에 동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하자면 등예는 거기에 철저히 어디 잠복해 부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까지는 다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목에서 보자면 등예하고 이 강유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어? 여지없이 강유가 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유가 제갈량에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가 자기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등예가 훨씬 더 치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붙으면 깨지겠다 할 때는 강유는 미리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고 있구나 싶으면
강유 안 붙이지 않아요. 그 대목에서 여기 바로 강유와 등예와 관계에 있어서 강유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자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합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오나라에서 일군이란다거나 촉에 대해서 제일 먼저 데뷔했던 사람이고요. 이 앞에 있는 사람 육손이에 육손이가 철저히 데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오나라에서는 육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여기 강요고 등유하고 두 사람들을 알아둬야 한다. 그 벌써 말하면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바꿔져. 벌써 말하면 여기 지금 화담사에서 다음엔 정환담 이런 데갈 때가 곧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이제 앞으로 해나갈 사람이 한 5명 나와야 할 거 아니오. 이런 생각은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합니다. 아, 이 대목은 정환담 시대가 벌써 갔구나. 그럼 여기 이 시대가 누구 시대가 될 것이냐? 양선생 시대를 멘트 수 있어? 얼굴 보기 이마 보기 아니고 허리하고 솟아오르는 동력에 솟아오르는 태양 같은 이마를 갖고 계시지. 그거 무슨 것인가? 그 속에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지금 제가 뻥뜨고 있는 것은 뭐냐? 마지막에 앞서 있는 석양에 넘어가는 그 태양이 마지막 빛을 바라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유가 남한 쪽을 가다가 그 우성산 앞에 이르렀어. 지 우성산 천 해갖고 그 다음에 위 하우표를 향해서 불러서 말합니다. 그건 남한 유일산 남한 쪽에 가면 그 앞에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을 우성산이라고 합니다. 우성산에 약 득도 하면 선등로 우성산을 우리가 먼저 차지해갖고 아까 등에보다는 먼저 우리나라 군대보다 먼저 차지해 본다고 한다면 약 선등로 하면은 가탈 남한지세 남한의 모든 형세들을 우리가 다 손바닥에서 보듯이 보기 때문에 가탈 마음대로 뺏고 치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작전상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이해는 강요가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다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탈 남한지세 남한의 모든 형세 이 가능성 공격 유리한 불리한 것들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공 등예가 다모한데 그런데 내가 두려워한 것은 등예는 더 생각이 깊어서 더 탐호한데 그 말 속에는 뭐냐 등예는 이미 나처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갖고 대처를 다 써놨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는 나 혼자고 등에는 그 전부 지금 말하자면 이 나라 군대 동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능력이 등에가 앞서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공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등에가 모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방은 미예방하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미리 방어를 꼽을 것이니 어쩔 것인가 걱정스럽다 하고 있는 동안에 정이여간 이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시간을 말하는 거지. 바로 그 시간에 홀연 산상 일성 고향 산봉을 위해서 뻥 터지는 폿소리가 한자로 폿소리가 울리게 터지고 뻥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 그 뒤에 따라서 함성이 대진하고 악다고 쓴 소락대기 지는 소리가 대진부터 울려오고 그러면 소락대기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세를 올리는 고각 개명하여서 고는 뭐냐면 북으로 무시고 각은 뿔필이 아마 군대 진군에 관한 뿔필이 있죠. 뿔필이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하고 고각이 제명 한 컵을 울리고 그리고 나서 전기가 변수하고 편이라고 변이다 두 변자입니다. 오망한 온 산덩어리가 다 근데 깃발이 싹 솟아오르고 그리고 나서 개시 난 그 사람을 다 두고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그 중앙대가 풍턱이 일황기 바람결에 펴찬 바람이 흩날리고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중앙에 흩날리고 있는 하나의 깃발이 노란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이 뭐라고 썼냐면 에서 등예 자장 등예라고 하는 등나라 등자 성등자예요. 등예라고 하는 이름이 글자가 있었다. 여기 등하고 그다음에 현재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근에 다시 말하면 왜이 시핑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등소평이 있지 이 등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등예가 있구나. 그래서 촉병이 대경하고 다시 말하면 이 강유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만 보십시다. 놀래서 못 찍겠습니까? 그래서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쳐들어가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산상 수초에 산에 있는 여러 곳마다 밤마다 정병이 살라 위나라 군대들이 정병이 살기를 띠고 쳐들어 내려온다고. 그 세불가랑 그래서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정분산 위에서 내려오는 아니 그 무성산 내려오는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불가다 있더니 천군이 대패해서 총나라 군대들이 아까 말한 등예가 중병인 군대한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대들은 등예 부대한테 깨져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유가 급설 중군 이 인마로서 그 무시하고 자기가 앞에 있는 부대를 다 대신해서 강유 부대가 앞서 나가지고 쳐들어온 사람들 앞서 제일 선발대 막아낸다고 말이다. 강유가 급설 중군 가운데 있는 부대를 동원해 갖고 인마로서 그 막아내고 있을 때에 그렇게 되면 유병들은 강유가 그래갖고 쳐들어오면 또 이태 바로 물러간다고 해요. 쳐들어오면 물러가고 가만히 있으면 한참 있으면 쳐들어오고 이게 뭐예요? 중공군 작전이었지. 6.25 때 중공군 작전 그거 바로 뭐죠? 이것이 말하자면 삼국전하면 강유 작전이라 등예 작전이라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